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사과갈릴리입니다. 사과갈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최근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앞으로도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조금 더 한 끗 다르게 저의 시선으로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관심 종목, 탑3 종목까지 전달해 드리는 컨텐츠 영상을 계속해서 업로드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에서 계속해서 주목받으면서 추가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온 시청자 시청하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많은 성원이 이어서 벌써 3만 명 직전에 있습니다. 다들 구독 버튼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따봉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많이들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4만 명, 5만 명까지 빠르게 성장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한가을이 실전 매매 강의 채널도 준비해 놨습니다. 실전 매매가 어려우신 분들은 해당 영상을 시청하신 걸 추천드려요. 채널에서.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무엇이냐? 삼성이 8년간 준비한 180조 원 규모 자율주행, 여기서 100% 터진다. 자율주행 저평가 탑3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이 전장 사업, 그러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사업인데요. 해당 사업은요, 이 삼성전자가 과거 2016년도부터 시작했던 이슈입니다. 바로 하만이라는 기업을 인수하기 시작하면서 벌어졌던 건데요. 2016년도 11월부터 8월에 이야기가 있었고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를 시작해서 2017년도 3월쯤에 완벽하게 승인이 났죠. 그래서 하만을 인수하면서 다양한 앞으로 자동차 부품에도 생산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 많고 많은 것들 중에 하만을 인수했을까? 이유가 있겠죠. 하만의 장점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를 들고 왔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자동차 토탈 솔루션입니다. 차세대 자동차를 일컫는 용어로는 주로 커넥트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전기차 등을 꼽는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는 커넥트 자동차의 생산이 올해 120만 대 규모에서 2020년도까지 610만 대로 5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고, 실제 5배에 조금 못 미치긴 했지만 굉장히 큰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이제 반도체 난 때문에 생산량이 좀 줄어서 그래요, 전체적인. 근데 앞으로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2022년도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기차 생산이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많은 규모 성장이 이루어지겠죠. 자율주행 자동차 역시 급증하고 있는데 구글, 애플 역시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테슬라나 벤츠, BMW 등은 자율주행 자동차에 더 많은 연구를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기차 역시 2025년까지 전체 자동차 생산량이 1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테슬라 자동차와 BYD, 이게 중국 자동차들, 폭스바겐 그룹, BMW 등이 전기차 산업에 의욕적으로 뛰어들었으며 우리나라 국내에도 현대차가 있겠죠. 테슬라의 선전으로 지금 전기차 시대가 5년 이상 앞당겨질 거라는 전망도 현재 나오고 있다. 기술의 개발이 생각보다 빨라졌기 때문에 전기차 시대가 굉장히 많이 빨라졌죠. 자, 그렇게 되면서 이 안에 들어가는 이 전장 부품들, 이제 부품들이 하만이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관련된 매출의 증가가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미 다양한 글로벌 지금 현재 자동차 그룹에 이미 하만이라는 기업이 많이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어떤 걸 납품하고 있냐면 카 오디오 시장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하만이 특히 두각을 나타내는 분야는 카 오디오 분야이다. 하나는 지금 현재 B&W 카 오디오 부분에서 B&O 카 오디오 부분을 인수했다. 그 밖에도 JBL, 렉시콘 여러 자동차의 메이커에 두루 쓰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지금 현재 브랜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만은 여기서 단순히 카 오디오에만 생산한 것이 아닌 인포테인먼트, 내비게이션 플러스 오디오 시스템과 텔레믹스까지 통합된 시스템을 납품하는 완성 부품 업체이다. 즉 대시보드에 쓰이는 대부분의 시스템을 제공하는 1회 업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보이시면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관리하는 데 능력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넥트 자동차 플랫폼입니다. 하마는 2015년도 5월 소프트웨어 서비스 회사인 심포니 텔레카를 7억 8천만 달러에 인수했고 이 회사는 자동차와 가정, 지금 현재 회사 모바일 기기 등을 연결하는
LOT 솔루션을 가진 회사이다. 8,000명에 이르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을 보유한 인력이 장점이고 하만이 인수한 회사 중에는 레드밴드도 있다. 레드밴드는 이스라엘 스타트업으로 원천 기술을 보유한 회사고 무선으로 차량을 업데이트하고 기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무선 업데이트에 따른 보안은 하만이 인수한 타우색이 맡고 있다. 타우색 역시 이스라엘 기업의 기반의 보안 업체로 차량의 해킹 방지와 보안을 담당하는 소프트웨어 회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을 인수했죠. 자, 그런데 이런 거 듣고 나다 보니까 좀 의구심이 생깁니다. 자동차 토탈 솔루션, 카 오디오 시장 장악력, 커넥트 자동차 플랫폼 이거 다 삼성이 이미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죠. 하려면 혼자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런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차량용 반도체는 또 다르기 때문입니다. 컴퓨터에 들어가는 반도체하고 차량용 반도체는 완벽하게 다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간단하게 가장 큰 이유를 설명드리면 차량용 반도체가 어려운 이유는 다양한 환경에서 작동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동차, 우리는 집안에 있고 항상 이제 지금 이제 바닥을 데우거나 아니면 에어컨을 통해서 온도를 맞추면서 각 계절에 맞춰서 사람이 살기 좋은 온도를 바꾼다라고 한다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그 야외 뭐 지하 주차장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날씨에 그대로 야외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온도, 추우나 더우나 날씨,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구름이 많으나 해가 쨍쨍하나 습도가 높으나 낮으나 상관없이 모든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러시아에 영하 30도, 40도에 있다라고 해서 자동차들이 시동이 안 걸리는 경우가 가끔 있긴 한데 가끔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의 자동차들 큰 문제 없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굉장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하고 사막 지역에서도 자동차 잘 움직이잖아요. 그죠? 너무 많이 타면 과열돼서 좀 식혀주긴 해야겠지만 결국에는 높은 온도 속에서도 자동차가 작동하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을 견뎌내기 위해서 차량용 반도체가 또 다른 높은 기술력을 요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차량용 부품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생산할 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하만이라는 기업을 인수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관련된 기술을 가져올 수 있겠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객사들과 이미 많은 제품들을 납품하고 설치해 왔고 지금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이 기업을 인수를 통해서 삼성의 색깔을 입힌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서 삼성의 본격적인 투자가 진행이 됐던 거죠. 자, 그러면 삼성이 생산일 준비해야 될 겁니다. 삼성전자는 2016년도 이후에 인수한 다음에 아무것도 안 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기사 보시겠습니다. 2021년도 작년 기사입니다. 작년 말 기사고요. 삼성전자 차세대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 3종을 공개했습니다. 실제 하만은 인수한 다음부터 차량용 반도체를 준비하더니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율주행 규모와 성장세에 힘입어서 자동차 원가 제조 전장 제품의 비중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엑시노스 시리즈 현재 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계 최초 5G 기반 통신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게 자율주행의 가장 제일 마지막으로 안정도를 높여줄 수 있을 만한 데이터 통신을 할 수 있는 자동차의 데이터 통신을 탑재할 수 있을 만한 기술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량용 시스템 안전 기준 인증을 획득한 다양한 전력 관리 칩하고 인포테인먼트용 프로세서 그리고 통신칩 등을 다양하게 출시한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을 자동차에 판매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2018년도 전장 부품 시장 진출을 선언하고 시스템 반도체, 엑시노트 오토 시리즈, 차량용 전력 관리칩 등을 선보여 삼성전자는 차량 인포테인먼트 통신용 반도체를 시장으로 자율주행 칩까지 영역을 넓힐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30일 5G 칩, 인포테인먼트용 프로세서, 인포테인먼트용 전력관리 칩, 차 등 차세대 차량 반도체 3종을 공개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징은 차량용 통신 칩 엑시노트 오토 T5123은 지금 업계 최초로 5G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차에서도 초당 최대 5.1기가와트 속도로 초고속 다운로드 기능을 지원하는 것이다. 주행 중에도 끊김없이 고용량 고화질의 컨텐츠를 내려받을 수 있게 되고 5G 차량용 통신칩은 자율주행차 핵심 부품으로 꼽힌다.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나오죠. 특히나 우리가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이가 우리가 자동차 안에서 우리가 시간이 좀 남게 되죠. 그 시간을 이용할 수 있을 만한 컨텐츠를 우리가 다운로드 받고 사용하기 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5G 통신칩이 들어갔고 이런 빠른 데이터 통신을 통해서 무엇도까지 가능한 거예요? 이 자동차 자율주행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이 데이터 통신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만한 기술이 만들어졌고 그를 통신하는 칩들이 이미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당장에 최근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칩을 되게 잘 팔아가지고 대박을 쳤다는 얘기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여러분들. 딱히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왜 그럴까? 의문이 듭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착실히 준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삼성전자가 미국 테일러시에 20조 원 규모의 제2 파운드리 공장을 짓는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즉, 이게 반도체가 최근에 생산이 잘 안 됐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원래 많은 대량 반도체들 중에서도 이러한 반도체들은 전 세계에서 특히나 중국에서도 꽤 많이 생산됐었거든요. 근데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자동차 부품들을 꽤 많이 생산했어요. 뭐 반도체 칩뿐만 아니라 이제 골조에 들어가는 것들, 뭐 엔진 쪽에 들어가는 것들도 거의 다 외관에 들어가는 것들까지 해서 특히나 철강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요. 예, 최근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사이가 갈라졌죠. 지금 뭐 중국하고 굳이 따지면 러시아하고 한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vs 싸우면 미국하고 뭐 그 이외의 국가들이 함께 편을 먹고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성장을 막기 위해서 중국 중심의 생산을 망가뜨리고요. 미국 중심의 생산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국에서 생산해야 되는 것들이 공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동차 생산량 자체가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들 때는요. 대략적으로 3만 개 이상의 부품들이 필요한데 그 부품 중에 한두 개만 없어도 자동차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런 부품들을 조달하기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게 되면서 단시간 동안 최근에 자동차를 만드는데 굉장히 출고 기한까지 굉장히 많이 걸리는 현상이 나와주고 있죠. 내 돈 내고 자동차를 사고 싶어도 빠르게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현상들은 길게 이어가진 않을 거예요. 중국 중심에서 미국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제조업이 자리 잡고 있고요. 제조업들 공장들이 지어지고 이것을 중심으로 생산이 진행됐을 때 나중에는 지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해소를 위해서 삼성전자도 미국 지금 이제 테일러시에 지금 20조 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반도체 공장들에서 특히나 이 차량용 반도체들도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될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5월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미국 파운드리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지 6개월 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미국 텍사스 주지사 관저에 김기난 삼성전자 이 대표이사 부회장 지금 현재 텍사스 주지사 그리고 상원의원 등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하고 연설 사실을 발표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여기 보시면 착공되며 2024년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거의 20조 원 규모로 정도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까지 이 생산 공장을 짓는다라고 해도 좀 부족함이 있었나 봐요. 삼성이 또 뭘 준비하고 있냐면 요것 또한 준비하고 있거든요. 삼성 같은 경우가 새로운 기업을 인수하는 것도 현재 눈독 들이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규모 인수 이야기인데요. 하마누른 역부족 삼성전자 대형 M&A 추진에 전장이 꼽히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도 현재 나와주고 있죠. 최근 좀처럼 빅데이 시장에 나서지 않는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대규모 인수합병에 대한 추진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6년 전 하마를 인수하면서 전장 산업에 베팅했지만 좀처럼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서 이번에도 전장 사업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업에 눈독을 들일 것으로 나온다. 20일 전장업계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의 지금 전장업체 하만은 지난해 10조 원대 매출과 5천억 안팎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성적은 전년도인 2020년도에 비해 조금 낮아진 수준이지만 삼성에 인수된 뒤 아직까지 제대로 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이 자동차의 혁신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M&A가 나와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 삼성이 하만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M&A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상 분야가 차량용 반도체를 포함한 전쟁이 될 것이라는데 힘이 실리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죠?
네, 삼성전자는 지난 지금 현재 2022년도 CES에서 조만간 대규모로 M&A에 나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M&A 대상이 어디가 될지에 대한 부품 분야와 세트 분야에 모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재용 회장이 어디로 갔냐면 유럽 쪽으로 날아갔거든요. 근데 유럽에 날아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때문도 물론 있는데요. 이제 보시면 인수 사건도 분명히 껴있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인수 후보로는 업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독일의 지금 이제 인피니온과 네덜란드의 NXP 등이 거론된다. 이 기업이 아마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싶어요. 인피니온은 시장 점유율 13% 수준의 1위고 그리 뒤를 이을 MXP가 점유율 10%로 바짝 뒤쫓고 있다. 이들 업체를 삼성이 인수해 시너지를 꾀한다면 어느 업체가 됐든 시장을 리드할 수 있는 주도권을 얻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미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의 퀄컴이 NXP 인수를 추진하기도 했지만 이번에 승인이 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삼성이 이번에 한번 이 NXP의 인수를 한번 노려보고 긍정적으로 흘러간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 삼성의 M&A와 관련된 뉴스로도 자율주행 관련된 뉴스 기업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전장 관련된 기업들이 큰 급등세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단시간에 이제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 매출이 안 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죠. 앞으로 새롭게 생산될 전기차라든가 다양한 자동차를 생산될 때 이 삼성의 반도체를 납품시키기 위한 노력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베스트 연구원은 삼성전자가 전체 사업부에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매출이 아직 크지 않다. 지금 이제 비메모리 사업부에서 테슬라 중심의 SoC 제작 공급을 하고 있다며 매출 비중은 파운드리 사업 분야에서 한 자릿수 초중반 수준이라고 밝혔다. 근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바꾸려고 하고 있느냐? 삼성전자가 자율주행 관련 SoC 공정 기술을 다변화할 것이며 유럽 고객들 신규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미하지만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 반도체 매출 비중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그들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뛰어든 데가 어디라고요? 미국 시장이라고요. 미국 전기차 시장이 붐을 이룰 만한 가능성이 현재 눈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미국 시장의 반도체 공장들을 적극적으로 지어댄 만큼 앞으로 전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성장할 때마다 들어가는 부품들은 바로 삼성의 부품들이 꽤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소프트웨어까지 삼성이 차지하지 못하겠지만 하드웨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마흔앤 파운드리를 통해서 생산과 함께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짚어가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삼성이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분야도 물론 있겠지만 결국 고정 이슈하고 고정 재료가 없으면 주가 특히나 하락하는 현재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과감하게 투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일정을 뽑아왔습니다. 바로 뭐냐? 요 일정입니다. 2022년도 8월 제네시스 G90의 자율주행 레벨 3가 상용화 차량이 출시가 되고요. 지금 최근에 완전 자율주행 테스트까지 들어가고 있는 와중에 이 테스트는 테스트고 일단 결국 상용화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개인들도 누구나 한 번씩 타보고 시승해 볼 수도 있죠. 이거 사용해 볼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국가에서 허가도 났고 충분한 테스트를 통해서 상용화된 제품들이 이번 연도 8월 달에 나온다라고 합니다. 이번 뭐 8월, 9월쯤 나온다라고 하니까 이 일정에 맞춰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 급등 한 번씩 나올 수 있겠죠. 우리나라 거의 최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22년도 하반기 인텔 자회사 모비라이가 60조 상장을 합니다. 규모가 어마무시하죠. 어마무시한 규모로 이미 상장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이번 연도 상장이 됐을 때 큰 급등이 나올 거라 봅니다. 예정 기간은 여름쯤이라고 보통 나와줬기 때문에 8월쯤 전후가 아닐지 않을까 싶습니다. 빠르면 7월달, 늦으면 9월달. 그리고 2022년도 8월 19일 날 테슬라 AI 데이가 있습니다. 자율주행 신기술을 공개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기 보통 AI 데이에서는 어떤 걸 공개하냐면 인공지능 AI, 그러니까 로봇봇, 그러니까 휴머노이드를 최근에 공개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마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는 내년에 공개한다라고 이미 못을 박아놔서 이때도 자율주행 신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런 것들이 다 여름쯤 8월 달에 몰려 있죠.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크고 좋은 이슈들이 8월 달에 싹 다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을
안 건드는 게 손해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너무나도 매력적인 자리들을 하나씩 만들어주고 있죠. 최근에도 대한민국에서 아이오닉 5가 완전 자율주행 테스트에 들어갔다는 소식에 관련된 주가가 오늘 어제 시간에부터 급등하기 시작해서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주가가 시작된 만큼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살펴보신다라고 한다면 8월 달까지 일정 따라서 2달 정도 동안 좋은 수익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관련된 이슈는 일정까지 제가 쫙 정리해 놓은 거 꼭 확인하셔서 여러분을 공략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삼성도 적극적인데 국내 이슈 일정 있다? 여러분 이만한 좋은 게 없습니다. 게다가 삼성이 해외에서 M&A 시도까지 한다면 그죠? 관련된 주가는 여러분들께 충분히 50% 100%까지 파동이 날 만한 대장 주격 종목들도 충분히 뽑혀져 나올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탑3 종목을 제가 뽑아왔는데요. 하나씩 하나씩 공개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가장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는 LG 이노텍입니다. 일단 우량주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LG 이노텍이고요. 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고평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주가가 고가다 저가다는요. 뭘 보고 판단하는 거냐면 과거 대비해서 올라왔다라고 해서 고평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과거 비해서 올라와서 지금 가격이 너무 높잖아, 고평가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실적이 너무 잘 올랐어요. 예, 실적 전망이 어마무시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자기기에 카메라가 안 들어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실적 대비해서는 시장 때문에 눌려서 못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실적, 영업이익 성장치, 매출액 성장치 보이시죠? 거기다가 기업의 근본, 뭐 제가 굳이 따져볼 필요는 없겠지만 부채 비율 굉장히 낮아지고 있죠. 계속해서. 그죠? 부채 비율이라는 건 빚이 적어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계속 적어질 전망이죠. 거기다가 유보율은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죠. 그죠? 이것보다 좋은 기업 없거든요. 이게 성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우량하게 좀 들고 가실 종목은 실제 뭐 실적 대비해서도 전 저평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안정적으로 들고 가신 관점에서는 모아가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 자동차의 자율주행용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보통은 이제 핸드폰에 들어가는 카메라도 하는데 자동차 자율주행에 사용되는 카메라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옵트론텍인데요. 최근에 이제 테슬라라는 기업의 카메라를 원래 LG 이노텍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LG 이노텍만 공급을 했었는데 삼성 전기도 이번에 공급을 한다는 이슈가 있었죠. 이게 어떤 용도냐면 자율주행용 카메라입니다. 이게 그 사실 이게 아니면 사실 이걸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삼성전기에서 이번에 납품한 게 어, 자율주행 차용인데 옵트론텍. 옵트론텍이 최근에 관련된 주식으로 꽤 많이 올라갔었죠. 한번 파동이 나온 뒤에 천천히 좀 쉬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충분히 주가가 저평가 받기도 했고, 뭐 기업의 실적 부분 들어가 보시면 이 해당 기업이 이제 연간으로 지금 영업이익이 한 번 작년에 지금 굉장히 큰 위기를 겪었었거든요. 그죠? 그 뒤에 다시 2022년도에 다시 흑자로 전환해서 위기를 다시 한번 벗어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재밌죠? 보시면 주가가 충분히 낮아졌던 이유는 뭐 때문이다? 실적이 너무 안 좋아져서 지금 현재 내려앉았었는데 결국엔 실적 개선까지 이번 연도 내년도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에 다시 한번 우상향 자리까지 기대해 본다라고 했을 때 저평가 종목으로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서 종목 봤고요. 관련된 종목은 이 삼성전기의 인수 이야기에 따라서 주가가 상한가 부분까지 급등할 정도로 굉장히 대장주격 성격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눌림목 자리에서 천천히 잘 모아가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퓨런티어입니다. 예, 퓨런티어 같은 경우 우리나라 국내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인데요. 최근에 상장이죠.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네 달 됐어요, 여러분들. 뭐 대략적으로 2월 24일 날짜, 2월 말자에 상장했는데요.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 자율주행 센싱 카메라를 조립하고 검사하는 장비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제 반도체 장비 검사하는 구조가 있죠. 그것도 아웃소싱해서 맡겨가지고 하는 거예요. 관련된 검사를 장비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추가적으로 자율주행차 라이다 장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중에서 이 기업이 얼마나 대단한 기술력이 가지고 있는지 저도 업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알진 못하지만 이 자율주행차에서 카메라 관련된 기술하고요, 라이다 센서 관련된 기술을 둘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은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이 어떻게든 관련된 종목으로 좀 엮이면서 주가 급등이 충분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추가 급등이 굉장히 크게 나온다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나 지금 현재 상장 뒤에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대기업인데 4개월 정도 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통 6개월 전으로 보호 예수가 풀리면 보호 예수 전으로 주가 급등이 꽤 많이 하거든요.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상장 이후에 6개월 정도 동안에 횡보하다가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차이 큰 급등 보여줬거든요. 이런 패턴의 주가 급등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네, 과거에도 넷마블 같은 경우를 했죠. 지금 현재 상장한 다음에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뒤에 주가 파동 나옵니다. 보통 보이의 수 정도는 풀리고 주가 파동이 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퓨런티어가 지금 이 네 번째 달이죠. 지금 앞서 말씀해드렸던 자율주행차 일정 다 어디 있죠? 그죠? 8월 달에 몰려 있잖아요. 관련 종목으로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퓨런티어라는 종목까지 여러분에게 공개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도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몇몇 개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오늘은 좀 새로운 종목들을 위주로 좀 가지고 나왔으니까 꼭 관심 종목에 등록해 두시는 걸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종목 주에 말씀해 드렸고요. 근데 나는 8월 달까지 가져가는 물론 종목들로 물론 좋지겠지만 나는 8월 달까지 들고 가는 것만 하기에는 좀 지루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에서요. 100% 무료로 다양한 급등 추천주 종목을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시황 글들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말씀해 드리는 거죠. 최근에 하락장 시장도 제가 정확히 맞춰 드렸고 하락장 시장을 피할 수 있게 코멘트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양한 자료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급등 추천주 그리고 시황 단타할 수 있는 급등 추천주 80% 확률로 여러분에게 3에서 5% 정도 단기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종목 꾸준히 추천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에게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재진의 상한관리 어플리케이션을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에 직접 검색하시면 됩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에 지금 보통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하시고 나서 이렇게 위에 상단에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검색 버튼이 나옵니다. 검색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설치 버튼 나오시거든요. 100% 무료니까 설치하고 접속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접속하시면 되고 앱스토어도 아이폰 수집모드 마찬가지입니다. 앱스토어 똑같이 동일하게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오실 겁니다. 다운로드 받고 들어오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재진의 상한관리 어플리케이션이고요. 급등 추천주는 앞서 말씀드렸던 급등 추천주입니다. 꾸준하게 시장 하락장 속에서도 80% 이상 확률의 종목들을 꾸준하게 여러분께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실제 그 결과를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죠. 두 번째 시황입니다. 주식시장의 상승과 하락에 대한 부분들, 시장에 추가적인 하락할 것인지 상승할 것인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만한 이슈와 종목들은 무엇인지 제 의견을 정리해서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인데요. 급등주 포착주 자료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최근 시장에서 꼭 알아야 될 만한 최근 트렌드를 알 수 있는 테마 정리 종목들을 쫙 정리해드리고 있죠. 6월 15일 날짜로 뭐 있죠? 우리 누리호 발사 있죠. 이런 거 관련된 종목들 쭉쭉쭉쭉 미리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고 그 이외에 다양한 것들 최근에 파업 이슈가 있다 보니까 파업과 관련된 종목들을 쭉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관련된 정보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한 가지 더 추천드릴 만한 게 뭐냐면 이 급등 추천주 계직을 가 보시면 여기 보시면 제가 3만 명 구독자 이벤트라고 남겨놨어요. 구독자 이벤트에서 여러분들께 지금 2022년도 하반기 상한가 기대주를 총정리해서 제가 자료집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자료집을 만들어 놨고 이 자료집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관련된 종목도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무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요거까지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100% 무료로 드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퀄리티 높은 정보들을 왜 이렇게 실전 매매 이렇게 도움이 직접적으로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정보들 급등전율도 80% 이상 확률 나오죠. 시황도 하락장 다 맞춰져 있죠. 그리고 자료도 이렇게 좋은 자료들을 왜 일일이 다 정리해서 올려드리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뒷꿈꿈이가 있는 게 아니냐.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께 이상한 짓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저는 어플리케이션과 유튜브를 통해서 운영하는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만약에 뭐 착한 척하면서 "전 재능비합니다. 여러분들의 행복만을 바라고 여러분의 성공만을 원해요. 저는 바라는 게 없어요."라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거의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유튜브와 어플리케이션 운영하는 이유는요. 뭐냐면 제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입니다. 제 개인적인 고정 수입을 챙기는 데도 도움이 되겠고요. 저의 도움을 받으신 분들 통해서 고정 수입 받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올리면 당연히 광고 수입 받겠죠. 그리고 이상하게 퀄리티가 좀 더 높은 실전 매매에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많이 전달해 드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어플리케이션과 유튜브를요 그냥 단순하게 운영하기보다는 제가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드린다라고만 생각했다면 이렇게 퀄리티 높은 정보들이 매일매일 쏟아지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매매에 적용시킬 만한 정보들을 제 스스로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퀄리티 높은 정보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최고의 정보, 최고의 종목들은 드리진 못하겠지만 적어도 주식시장에서 이런 하락장 시장 속에서도 꾸준히 계좌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정보와 내용들을 쭉 정리해서 100% 무료로 여러분께 걱정하시지 않고도 꾸준히 받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업로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걱정 마시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고 요즘 이 개인정보 이슈 굉장히 핫하죠. 저 개인정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정말 욕심이 없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지금 어플리케이션 뭐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그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전화번호도 안 적어요. 전화번호 필요 없어요. 정말 최소한의 그냥 이메일 주소 하나만 적어 놓으시면, 이메일 주소 그냥 아이디 그냥 하시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메일 주소 이제 자기가 원래 쓰던 이메일 주소 사용하면 기억하기가 쉬우니까 이메일 주소만 여러분들께서 입력하시고 비밀번호 설정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자료집 그냥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개인정보 부분들도 걱정하지 마시고 다들 지금 아이디 회원가입하셔서 무료 회원가입하셔서 다양한 정보들 전부 다 싹 다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저는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주시다 보니까 매일매일 급등 추천 종목들 1000분, 3000분씩 들어와서 보시고요. 시황글들 1000분, 2000분씩 들어와서 보십니다. 제가 나태해지고 싶어도 나태해질 수가 없는 구조예요.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굉장히 많은 동기부여를 주고 계십니다. 저만 이득을 얻어가면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정말 성실히 제 개인 매매에 정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공개해 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의 이득을 함께 챙겨 가시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따봉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많이 달아 주시면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또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또 다음 영상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